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어제 부산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여성 한 명이 불어난 온천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관계기관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온천천 수위는 1시간도 안 돼 평소 수준의 4배로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부산 도시철도 온천장역 아래 온천천에서 한 여성이 교각 기둥을 붙잡고 거센 물살을 버팁니다.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던 여성은 끝내 급류에 휩쓸려 순식간에 아래쪽으로 떠내려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기둥에 로프를 묶고 있었지만 여성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곧바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까지 가담해 모두 300명이 넘는 인력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지켜본 목격자들은 급박했던 상황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목격자 송모 씨입니다. 소리라도 던져주지 이런 상황이 들었지만 물살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분한테 가는 것까지도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래도 실종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잠에서 못 잤어요. 사고 발생 무렵인 어제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금정구에는 35.5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50cm 남짓이었던 하천 수위는 20분 만에 1m를 넘었고 50분 뒤에는 2.14m로 무려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온천장역을 중심으로 수영강과 광안리 바다 일대를 수색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실종자의 연령대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B&K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가 당초 560억 원대를 넘어서 무려 3천억 원에 달해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기업인 B&K 금융그룹은 순횡령액은 600억 원가량으로 60% 이상 회수 가능하고 재무적으로 큰 손실이나 영향이 없다고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B&K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의 횡령 규모가 2,998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횡령 규모는 562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 씨는 15년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17개 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 자금을 반복해서 횡령했습니다. 빼돌린 돈은 골드바와 부동산 매입, 골프 회원권 구매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금감원은 B&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금감원의 역대 최대 규모 금융사고라는 발표에 B&K 금융그룹은 실제 순횡령액이 595억 원이고 이 가운데 60% 이상 회수가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B&K 측은 순횡령액이 당초 발표보다 33억 원 늘었지만 이미 대손 처리된 특수채권이기 때문에 재무상 큰 부담이나 손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K 부산은행 관계자입니다. 예전 거는 삼각 처리를 해서 손실로 다 인식하고 너무 회계 처리가 끝난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재무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고요. 또 손실금 중 검찰 압수 151억 원과 부동산, 예금 가압류를 통해 채권 회수가 300억 원가량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K 측은 경남은행 내 신설한 비상경영위원회를 통해 내부 통제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설공단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위는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향해 재정적자 해소 방안이나 도시철도 무임 손실, 노사분교 등 부산교통공사를 둘러싼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산시 행정부시장 출신답게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자신이 적격자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선호 의원과 이 후보자입니다.
현재 혼잡도는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 주십시오. 출근 시간대에는 거제와 이 종합운동장 간에 거의 약간 100%가 넘습니다. 그 외에는 100%를 지금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어 열린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에서도 의원들은 전문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언론인 출신인 이 후보자의 이력을 거론하며 공기업 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종률 의원과 이 후보자입니다. 핵심 가치가 뭐예요? 저희들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안전입니다. 본인의 볼 적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설공단하고 언론하고는 취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는 마찬가지로 언론인 출신이었던 직전 이사장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며 직위해제를 당한 만큼 비슷한 이력을 가진 이 후보자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위는 오늘 인사검증을 바탕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조만간 채택해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준호입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하고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야 한다면서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나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을 비롯한 타깃 2026 부산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먼저 올해 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는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자재와 귀금속, 지적재산권, 토큰 증권 등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부산 블록체인 혁신펀드 조성과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출범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부산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 최첨단 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시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등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먼저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광안대교와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를 비롯해 백양터널과 산성터널 등 시내 8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20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도 아침 19도, 낮 27도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0.9도, 습도는 7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복재리였습니다. CBS